네,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 곡인데요. 5곡의 가족을 위한 재즈 뮤지션들이 만든 곡. 가족을 선곡을 위해서. 해봤어요. 5곡하고 앨범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재즈 뮤지션들 뿐만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혹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림 혹은 음악을 만들잖아요. 책도 작가들도. 그렇죠. 작가들은 또 가족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간 책들이 많듯이 뭐 5월이라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했는데 첫 번째 곡은 김 감독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고. 아까 요즘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간 아들한테 더 캠프라는 그 어플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소식도 받고 편지도 외부로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안 그래도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첫 번째 곡은 빌 에반스. 빌 에반스의 왈츠 포 데비. 왈츠 포 데비. 아, 유명하죠. 네. 데비는 형의 딸. 딸. 데비를 위한 곡인데요. 왈츠 포 데비. 앨범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라이브 앨범. 그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전형을 제시한 그 인터플레이의 맛이 가장 잘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앨범이 1961년도 6월 25일 날 녹음이 되었는데 그때 녹음분을 갖고 앨범이 2장이 나와요. 그 당해 1961년에는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그리고 그 다음에 발매가 되는 왈츠 포 데비라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녹음된 라이브 녹음이 2장의 앨범으로 나온 건데 그 두 번째 나온 앨범 62년도에 릴리즈가 된 왈츠 포 데비에 있는 왈츠 포 데비 버전을 링크에 한번 달아볼까 하는데요. 빌 에반스가 왈츠 포 데비는 빌 에반스의 뭐 대표곡이죠. 여러 번 녹음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녹음은 59년도 뉴 재즈 컨셉션이라는 그 리더로서의 첫 번째 앨범에 한 1분 20초 되는 소품으로 했는데 그 처음 연주를 해서 발매를 했는데 61년도에 이제 자신의 가장 완성된 트리오를 결성한 빌 에반스가 빌리지 뱅가드,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 7분 정도 참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 다시 없을 그 멤버 구성으로 베이스에 그 유명한 스코트 라파로 드럼에 폴 모티안 이렇게 셋이서 아름답게 해석해내고 뭐 재즈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앨범이라고 하니까 그 앨범 버전이 있고요. 정말 멜로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고와. 네.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 조카를 이렇게 그리면서 네. 이런 게 느껴져요, 보면은. 그 라이브 버전에는 또 스코트 라파로의 베이스가 기존의 베이스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아노가 때로는 베이스에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해서 어떤 리더가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피아노 위주가 아닌 그 3명의 어떤 어우러짐이 잘 발현된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 왈츠 포 데비를 59년도에 처음 냈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4년도에는 스웨덴의 여가수 모니카 지터룬드라는 여가수와 낸 버전이 있고요. 스웨덴어로 녹음을 하는데 거기서는 빌 에반스가 약간 반주만 해주는 정도인데 또 다른 보컬 버전이 있어요. 75년도에 토니 베넷과 함께 낸 앨범에 왈츠 포 데비가 있는데 당연히 토니 베넷이 노래를 하죠. 근데 거기서는 피아노와 보컬리스트의 둘의 그 잘 어우러짐이 아주 훌륭하고요. 또 한 버전은 이게 61년도 그 라이브 앨범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61년도에 캐논볼 애덜리랑 같이 연주한 버전이 있어요. 캐논볼 애덜리와 함께한 Know What I Means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서는 주 멜로디를 피아노가 시작하지만 캐논볼 애덜리의 알토 색소폰이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왈츠 포 데비는 빌 에반스가 여러 버전을 녹음을 했는데 그 라이브 버전을 메인으로 링크를 올리기로 하고요.
또 한 곡은 같은 피아니스트죠. 버드 파웰. 버드파이. 버드 파웰이 49년, 50년 녹음해서 50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재즈 자이언트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 셀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9년도에 버드 파웰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그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체포, 구금, 정신병원에 입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던 시절인데 49년도에도 역시나 버드 파웰이 그 정신병동에 감금되다시피 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앨범 세션 녹음을 위해서 잠깐 휴가를 받아서 이 앨범을 49년도에도 녹음을 하고 50년도에도 또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49년 녹음 버전인데 48년도에 여자친구하고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대요. 세실리아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던 시기고 파란만장한 시기에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버드 파웰은. 근데 태어난 딸을 위해서 정신병동에서 잠깐 나와서 녹음을 하는데 세실리아란 딸인데 줄여서 셀리아란 곡을 이렇게 했는데 녹음을 했는데 이게 들어보면 그 당시 버드 파웰이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까. 근데 태어난 딸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겠죠. 발라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스윙도 하고 그 특유의 그 중간 템포로 해서 되게 밝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딸을 위한 곡 버드 파웰의 셀리아. 그 다음 곡은 소개할 거는 빌리 테일러라고 또 다른 피아니스트 곡인데요. 빌리 테일러란 피아니스트가 트리오로 녹음한 In Concert at Town Hall 1954년 앨범이에요. 곡 제목은 테오도라인데요. 테오도라가 와이프 이름이더라고요. 아내한테 바치는 곡이죠. 이 빌리 테일러라는 분이 알게 된 건 오래됐지만 이분의 그 어떤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요번에 한번 훑어봤는데 피아니스트죠. 작곡가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재즈 관련 프로그램을 음악 감독도 했고 그리고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평생 재즈를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재즈를 위해서 사신 분 같은데 54년 젊은 시절에 그 뉴욕의 타운홀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를 위한 곡 한 4분 한 40초 정도 되는 곡인데 소프트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전에 좋아서 폰 속에다 넣어놓고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랜덤으로 플레이를 재즈 카테고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곡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되게 자주 걸려요. 그래서 한번 지하철에서 도대체 테오도로가 누구야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와이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위한 사랑의 곡 빌리 테일러 트리오의 테오도라. 그 또 다른 와이프를 위한 곡. 전에 스탄 게츠의 First Song이란 곡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의 원작자는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인데 찰리 헤이든과 팬 메스니가 함께한 앨범이 있어요. Beyond the Missouri Sky라는 앨범인데 90년대 말에 나온 앨범인데 곡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First Song 가로 열고 For Ruth 가로 닫고 For Ruth. 예, 루스가 와이프죠. 찰리 헤이든의 아내인데 루스 카메론이라고 같이 음악 앨범을 만들기도 하는 그 스텝이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이 와이프를 위한 곡이 이 앨범에 두 곡이 있는데 첫 번째 곡은 왈츠 폴 루스라고 왈츠 리듬으로 또 역시 팬 메스니와 함께 이 앨범도 듀엣인데 팬 메스니가 여기서는 어쿠스틱 기타만 연주를 하고 베이스는 당연히 찰리 헤이든이 어쿠스틱 베이스를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어우러짐이 두 분이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17살이더라고요. 근데 한 70년대 중후반부터는 같이 간간히 연주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와서 둘만의 듀엣 앨범을 처음 녹음한 게 이 앨범은 굉장히 팬들이 많죠. 처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실험성이라거나 새로운 시도, 테크닉 이런 게 없고 둘만의 대화가 잘 살아있는 앨범 같아서 재즈를 시작하기 되게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포함된 곡들이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 러브 테마 이런 것들도 어쿠스틱 기타와 베이스로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연주가 돼 있고, 이 곡 First Song for Lucy는 찰리 헤이든도 역시 이 곡을 여러 번 연주를 했는데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First Song for Lucy 찰리 헤이든 곡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Someday My Friends Will Come이라는 앨범, 1961년도 앨범에 있는 프렌싱이라는 곡인데, 이 앨범 자켓이 아마 지금쯤 떴을 텐데 흑인 여성이 상반신이 이렇게 딱 있는 앨범이죠. 그 분이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애인. 아내였던 프랜시스 테일러. 되게 유명한 무용수였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한눈에 반해서 프로포즈하고 59년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혼은 해요. 이 프란시스 테일러라는 여자가요, 50년대 후반에는 미국 남성들한테 정말 주목받았던, 정말 이뻐요. 예. 아주 그 댄서에서 막 이렇게 그 쿠르의 시작이죠. 마일스 데이비스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벌스 오브 더 쿨. 거기서 그 나오는데, 야, 아니 지금 봐도 그 매력적이야. 예. 재작년인가 2018년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게 뭐 세기의 커플이었고, 그렇죠. 두 분 다 패션 리더에 항상 주목을 받는, 흑인이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가장 인기 있는 또 무용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프랜시스 테일러, 이 두 분의 결혼으로 아주 떠들썩했고, 예.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출연했어요.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미국 뮤지컬의 아주 정말 그 전설 같은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초연의 그 공연에 정말 그 아주 오디션이 전쟁터였대. 그러니까 그런 전부들 몰려 들어가고서는 오디션을 봤으니까, 배우라면은.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약간 의처증 비슷한 게 있었는지 하지 마라 뭐 그랬다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폭력을 가해요. 두 분이 안 좋게 헤어지기도 하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들 얘기하죠. 예. 이 프랜시스 테일러를 위해서는 59년도에 재즈 트랙이라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들 중에 이렇게 컴필레이션으로 모아놓은 앨범이 있었는데 거기에 프렌 댄스라고 프랜시스 테일러를 위해서는 곡을 한 2곡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마일스 데이비스 것 중에 You Are My Everything도 프랜시스 테일러를 위한 노래, 위해서 작곡한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프랜싱이란 곡은 부제가 노 블루스라고 해서 여타의 다른 라이브 앨범들에 보면 노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연주가 되는데, 이 앨범을 낼 때 아까 우리 사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흑인 여성을 앨범 자켓으로 메인으로 쓴 거의 첫 번째 앨범이라고 최초 하고, 앨범이라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흑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랄까, 그리고 와이프에 대한 사랑, 이런 걸로 그냥 전면에 딱 내세워서 낸 앨범인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여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만 쓴 곡인가 하면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앨범 제목으로 프랜싱 해서 딱 내 와이프를 위한 곡이야 이랬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곡은 아니고 앨범인데, 키스 자렛의 The Melody at Night with You라는 앨범인데, 98년 녹음해서 99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이때는 키스 자렛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잠깐 연주 및 녹음을 쉬고 있을 때, 한 2, 3년간 쉬고 있을 때 와이프를 위해서 97년도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집의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 없이 솔로로만 하는데, 여타의 키스 자렛은 솔로들이 굉장히 긴 즉흥 연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앨범만큼은 와이프를 위한 스탠다드들과 트래디셔널 곡을 이렇게 한 10몇 곡을 되게 소품으로 혼자 너무 즉흥 연주로 빠지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익숙한 멜로디 그대로 연주하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거 키스 자렛이 너무 말랑말랑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건 평론가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듣는 우리한테는 키스 자렛이 너무 즉흥 연주 위주여서
어렵지 않게끔 되게 키스 자렛을 시작하고 소장할 만한 앨범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 5곡의 조카, 딸, 그리고 아내들을 아내. 위한 곡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얘기했었던 아들한테 편지를 오늘 아빠는 유튜브를 녹화하는 날이야. 근데 지금 이걸 들으면서 쓰고 있어. 버드 파웰, 아까 셀리아란 곡을 딸을 위한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좀 웃기잖아요. 뭐 5월이면 가정의 달 특집 방송도 아니고 근데 한번 이렇게 모아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곡된 곡들이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요. 이게 재즈 그러면 사실 좀 차갑다는 게 기본인데 근데 참 곡들이 이렇게 따뜻해 부드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특히 버드 파웰이 그 안 좋은 시기에 태어난 딸, 20대 중반에 태어난 딸을 위해서 곡을 썼고 그 다른 또 피아니스트들이 그 곡을 또 리메이크해서 연주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들을 위해 작곡하고 연주한 재즈곡들 모음.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